여러분들이 푼 게 맞는데 그래도 한번 더 풀어보면 6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허용 응력이 수직 허용 응력이 24ks인 거고, 그럴 때 광폭보를 선택을 하라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 같으면 문제에서 지금 이 수직 허용 응력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모멘트에 의한 설계를 하라는 거죠. 모멘트에 의한 설계를 하라는 거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맥시멈 모멘트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맥시멈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아는 데는 BMD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MD를 그리기 위해서는 SFD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제는 외팔보잖아요. 그죠? 외팔보에서의 최대, 이때로 보면 따로 모멘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현재는 따로 굽힌 모멘트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 모멘트는 당연히 지지단이 될 거예요. 지지단에서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을 RB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이 시계 방향으로 지금 구부려서 만들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MB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위치를 구하면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당연히 여기에서 전단 역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많이 풀죠. 요 밑에 거는 일정하게 지금 콘스탄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V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2차식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1차식이고 당연히 얘는 2차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중에 더 크게 떨어지니까 처음에 기울기가 낮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1차에다 2차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1차식에다가 2차식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2차식이 되겠죠. 당 함수에 그냥 합이 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멘트도 같이 보면 이 면적이 될 거니까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거예요. 이건 이제 3차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냥 그림으로 보면.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이 반력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RB라고 하는 거는 이 모양에서 지금 이 힘의 크기를 그대로 보면 되니까, 이 총 힘의 합은 뭐냐 하면,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사다리꼴 모양을 써도 되겠죠.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0.5니까 0.5 KIP 킬로파운드에 피트 곱하기 8피트가 될 거고, 더하기 이 삼각형은 요 나머지 뺀 게 1 kps per fit가 될 거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1 kip에 per fit에 곱하기 길이 18fit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9 더하기 9가 되네요. 그러면 18 ps가 되겠네요. 이것만 보면. 이제 부피가 자꾸 늘어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은 굳이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멘트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또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발령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슈퍼포지션을 하면 되니까, 요 밑에 거는 왜냐면 0.5 곱하기 18이 지금 가운데 여기 위치하게 있겠죠. 여기에 9 kip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피트의 거리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그러니까 보면 요 삼각형은 뭐냐면 3분의 1이 되는 지점,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이것 또한 이렇게 1이니까 이게 9 kips가 되고, 이 거리는 얼마였냐 하면 요거의 3분의 1이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게 6피트가 6이 6피트고, 앞에 게 이게 9피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모멘트 MB를 구하면, MB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으로 도는 거에 이쪽 도는 거하고 이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이쪽 부분의 모멘트 합을 그대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9에다가 곱하기 9피트에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135 kips에 곱하기 피트가 되는데, 지금 이 KSI니까 이걸 인치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이게 12인치 per fit가 12인치가 되니까, 이러면 1620 인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구하면 S의 최소값은, 즉 식으로 쓰면은 M 나누기 S가 허용력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S의 최소값이 뭐냐면 이게 바꾸어지면 되니까 M 나누기 시그마 허용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전에 가르쳐 줬던 걸로 보면 이 식을 적분하는 것도 있었죠. 풀이 방법이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식을 적분하는 방식을 쓰면 되니까, 지금 이 선을 이렇게 주어진 이 값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 값이 지금 W라고 보면 W는 지금 이쪽 길이가 18피트 갈 동안에 얼마 증가하냐면 1 kips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W는 증가함수인데 18피트가 갈 동안에 얼마가 증가하냐면 1 kips의 per fit만큼 증가하고, 길이가 처음에 x일 때는 x가 0일 때는 위의 값이 얼마냐 하면 더하기
0.5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냐면 W는 18분의 X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V는 마이너스의 W에 dx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피트 단위로 지금 쓰고 있어요. 나중에 x가 지금은 이게 지금 피트 단위일 거예요. 36에 1의 x의 제곱 빼기 2분의 1 x. 근데 지금 여기 더하기 C1이 붙을 때인데 여기 보면 x가 0일 때 0이라고 하는 건 이 점이니까 이 점에서 v가 0이 되어야 되니까 C1은 0이 되겠죠. 값은 0이 될 거예요. 모멘트는 v를 적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6에다가 3을 다시 곱해줘야 되니까 108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C2가 붙는데 당연히 x가 0일 때 모멘트가 0이 되니까 C2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최대 맥시멈은 여기다가 x에다가 지금 18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의 제곱 나누기 108 에다가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 135 되고 이것은 이제 피트 단위였고 인치 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1620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를 구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S를 구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S 최소값은 뭐였냐면 이 값이니까 1620 KIPS의 인치였던 거고 밑에 허용력이 24 지금 KSI라고 하는 거는 KIPS per 인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20 나누기 24 제곱이죠.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찾으면 어펜딕스를 찾으면 당연히 보면 W에 21 곱하기 44가 81.6이고 S W18에 52 88.9 그대로는 57 W16에 57 있는 게 92.2 그 다음에 14에 53 14에 53이 77.8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금 보면 가장 이 작아야 되니까 W20 무게가 작아야 되니까 W21에 44일 거예요. 나머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14 말고도 보면 12에 72하고 10에 68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책에 이게 답이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3.3번은 예전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플랭크인데 두 개 4분의 3인치 짜리고 길이 여기 보면 3.5인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길이 5짜리인 부분 여기 4분의 3의 5짜리인 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싱 되어 있는 S가 1.25인치고 그 다음에 버티컬 시어가 250N, 250파운드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A번은 Shearing Force in each nail 못에 걸리는 전단력을 구하라는 거고 B번은 Maximum Shearing Stress를 구하라 빔에 걸리는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Shear Forc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Q를 구해야 된다는 거였죠. 전단류라고 하는 거 I분의 V Q가 되는 이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수평력 즉 전단력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shearing stress라고 하는 거는 타우는 IT분의 VQ였죠. 결과적으로 이 단위 길이당 수평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 곱한 거죠. 이 Q에다가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말하면 이제 S라고 하는 거죠. S를 곱해주면 힘이 되는 거고 이 힘이 이제 전단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면적을 나눠준 게 전단 응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면 수평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Q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이 Q는 뭐냐면 단위 길이당 델타 X분의 H였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수평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서 생기는 이 수평 구간 델타 X 때문에 이 못에 이 수직 수평 방향 힘, 즉 H가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델타 X가 결국 Q에다 델타 X를 곱해준 게 H가 되는 건데 델타 X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S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문제에서 여기서 보면 V는 구해져 있고 주어져 있고 I를 구해야 되고 지금 Q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A번은 shear force in nail에 걸리는 거니까 in each nail에 걸리는 거니까 요 면까지를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서의 요거의 Q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shear stress의 맥시멈은 우리가 중립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Q는 A의 Y 바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중립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값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면까지 갔을 때가 가장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이거에서의 여기하고 여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Q를 구하는 거고 B번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중립면까지에서의 Q를 구하는 거죠. 문제 자체로 보면. 그래서 미리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풀어놨었는데 여러분 이제 shear force in nail에서는 이제 small q를 구하는 전단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단류에다가 s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I 값을 구하면 I는 12분의 1 사각형이니까 12분의 1 BH 3승인데 가로 길이가 5고 세로 길이도 5인 거죠. 4분의 3인치, 4분의 3인치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3인치 1.5 그래서 5 곱하기 5 그러니까 겉에는 5 곱하기 5짜리 판이고 안쪽 내부는 3.5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서 12분의 1의 5의 4제곱 빼기 12분의 1의 3.5의 4제곱 하면 39.58의 인치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Q만 구하면 되는데 네일에서 여기까지에 걸리는 Q라고 하는 건 요 위쪽 면만 보면 되니까 Q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5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보면
요 부분에서 구하면 되니까 5 곱하기 여기 4분의 3 하면 요게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 이 부분은 그 도형의 도심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5에 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3.5의 절반. 그 다음에 도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 부분은 뭐냐면 4분의 3인치의 절반이죠. 그래서 4분의 3인치의 절반인 8분의 3인치에다가 1.75, 3.5의 절반 더해서 7.97. 그러면 Q는 I분의 VQ니까 I 여기서 구한 거 가지고 오고 250파운드 있고 7.97 하면 50.33 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걸리는 수평력이죠. 단위 길이당 이게 수평력, 수평 힘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못에 걸리는 힘은 뭐냐면 Q 곱하기 S인데, 왜냐면 지금 이쪽 편에도 못이 하나가 있고 이쪽 편에도 못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반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던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걸려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Q 때문에 발생되는 수평력이 존재하는데, 델타 H가 존재하는데 그게 여기도 걸리고 이쪽에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하나에는 반씩 나눠져야 되니까 Q 곱하기 S의 절반으로 하면 31.46 파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립면 또는 중립면이라고 하는 도심에서, 여기는 중립면, 어차피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면이 도심이고 중립면이고, 이 부분은 원래 뭐에서 시작됐냐면 모멘트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게 이 전단 능력이죠. 순수 힘이 아닌 모멘트의 길이 방향의 변화가 있으면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Q의 내일이었고, 나머지 밑에 있던 이 두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중립면에서 보면 실제로 똑같으니까 면적 곱하기 이 Y바니까요. 면적 곱하기 Y바니까 2배의 네모 하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5, 요 폭은 4분의 3인치, 1.75 4분의 3인치에 도심까지의 거리는 1.75의 절반, 그거의 2배 그러면 10.27. 그래서 타우 맥스는 I 대신 여기서는 T라고 하는 부분이 전단 능력, 여기에서 이 전단 능력에 전단 능력이 있으니까 최대니까 위에 있던 여기에서 내려왔던 여기에서 왔던 수평 힘이 여기하고 여기로 나누어지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실제 T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쳐서 T가 2배가 돼야 될 거예요. 요 2배가 그 의미죠. 이렇게 하면 43.23 PSI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10번 문제는 13.10번 문제는 보면 빔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NN 섹션에서 지난번에 1학기 때 했던 문제예요. NN 섹션에서 최대 타우의 맥시멈 값인데 어디서 나면 단면에서, 두 번째는 요점 A라는 점에서의 쇼링 스트레스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B번 문제죠. 그럼 조금 전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 문제에서 보면 요렇게 Q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 Q를 구해서 타우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은 뭐냐면 타우의 A점에서의 타우 값이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라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중립면에서 구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Q를 구해서 쓰게 되면 이게 타우의 맥시멈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를 QA라고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거는 QA에 더하기 이 2배의 Q의 네모 요 모양이 되겠죠. 여기 있었는 요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1학기 때는 요때 이 전단력도와 모멘트를 제대로 못 그렸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10이고 10이니까 여기가 발력이 10
10kP고 여기도 발력이 10kP가 되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아래쪽 V 위쪽에 이렇게 꺼보면 전단력이 10인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렇게 풀으라고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다 그림을 그리고 나니 당연히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전단력을 그리면 10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10이 되고 쭉 갔다가 10으로 다시 떨어지니까 0으로 내려오고 0으로 왔다가 다시 10만큼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서 갔다가 플러스 10만큼 올라가서 0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전단력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n넷만 구하라고 했지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동일하죠. 그래서 V의 nn 또는 V의 max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10kps 10kP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 다음 모멘트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모멘트도를 또한 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면적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면적이 16이고 10이니까 160일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60이고 그러면 상수니까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보면 1차로 올라가겠죠. 1차로 이 값이 얼마냐면 160kP에 다 일치가 될 거고 이 사이는 0이니까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크기가 16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혹시 그 다음에 모멘트도 생각해서 풀 거면 모멘트의 맥시멈은 160 kips에 kps에 인치 인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식으로 보면 타우는 IT분의 VQ가 되니까 이제 I를 구해야 되겠죠. I도 보면 이제 겉에 거에서 안쪽 걸 빼면 되니까 12분의 1 곱하기 4의 4제곱 빼기 12분의 1에 2분의 1인치씩 빠졌으니까 곱하기 3의 4제곱 그죠?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 한 175 14.583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A번을 위해서 QA를 여기서 보면 QA를 구해봅시다. Q는 요 위에 면적이 되니까 위에 요 면적이 되니까 당연히 2분의 1인치에다가 곱하기 길이 4인치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까지겠죠. 그러면 위에까지가 2가 되고 2에다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요 2분의 1인치의 절반일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1.75 3.5 QA가 되고 밑에 요 Q까지 마저 구해보면 밑에 있는 최대 뉴트럴 액시스의 최대값에서 Q는 QA 더하기 2배의 Q의 네모가 되니까 이거는 3.5인치에 Q는 세제곱이죠. 3.5인치의 세제곱
더하기 2배 곱하기 요 면적이니까 2분의 1인치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분의 1인치를 빼야 되겠죠. 2 빼기 2분의 1인치 요게 지금 면적이 되는 거고 곱하기 요게 지금 y값 요 값이죠. 요거에 보통 절반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3.5 인치의 세제곱 더하기 1.75 1.5의 제곱 나누기 2 1.16 그러면 4.65 인치의 세제곱 됐네요. 그럼 자 첫 번째 A 타우 맥시멈은 NA까지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구한 10kIPS 곱하기 Q값 I값 T는 다만 여기하고 여기 두 개죠. 이면하고 이면 동시에 지금 같이 작용을 해야 될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인치 2분의 1인치가 두 배가 있겠죠. 625 나누기 14.583 3.17 17 KIPS고 인치니까 KSI 뭐 될 거고 B번 같은 경우에 타우 A는 V 곱하기 QA 나누기 I 곱하기 T가 될 거니까 3.5 I는 14.583 T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지금 같이 걸리겠죠. A는 여기긴 하지만 이쪽으로 두 개가 같이 내려올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역시 2분의 1 곱하기 2가 똑같이 들어가죠. 인치로.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있던 거에서 4.625만 3.5로 바뀐가 하고 동일하죠. 그럼 2.4 KSI가 될 거예요.